이 오른쪽 자리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강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뭐 네이마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공격수 지역에 음바페, 그 다음에 오른쪽 윙에 아센시오가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나 이강인을 이 자리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강인을 저는 이 자리에 넣고 베라티를 이 오른쪽 자리에 넣을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이마르가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면서 넘버 10 역할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왼쪽 라인이 비게 되고 이강인이 벌려서 나가면서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한테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이런 장면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PSG가 현재 엔리케를 감독으로 이제 선임을 하는 게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겔스만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나겔스만이랑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런 딜적인 문제가 개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겔스만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엔리케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엔리케는 개인적인 합의까지 다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PSG's coaches until it's signed, but Luis Enrique has already accepted the job. 감독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talks on about his staff. 그래서 이제 그의 코칭 스태프를 데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어떤 코치를 내가 데리고 올 거니 뭐 연봉을 맞춰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축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바르셀로나 시절 엔리케가 썼던 명단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명단이 이제 엔리케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썼던 명단인데요. 오른쪽에 알베스를 놨고 가운데 피케, 그 다음에 마스체로나가 뛰고 알바가 왼쪽에서 떴죠. 그다음에 부스케츠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고 라키티치랑 이니에스타가 양쪽 미드필더에서 운영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키티치가 약간 사비처럼 8번 역할을 했다고 치면은 이니에스타가 조금 더 10번의 공격 가지고 캐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스케츠가 조금 더 뿌려주고 가운데서 링크업을 해주면 그걸 라키티치가 조율해주고 이니에스타가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운영을 해주는 느낌이었고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쓰면서 MSN 라인을 가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엔리케 감독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진 감독이에요. 바르셀로나 부임 이후 지금까지 과르디올라보다 오히려 승률이 좋았던 감독이고 바르셀로나의 MSN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정말 좋은 축구를 선보였던 감독입니다. 그러면 엔리케가 바르셀로나의 성공 이후에 또 갔던 팀이 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썼던 명단을 보시면요. 로드리를 어떻게 보면은 중앙 수비수로 내리면서 라포르테랑 같이 센터백을 기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알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스케츠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똑같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페드리가 약간 라키티치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가비가 이니에스타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윗지역에는 확실히 MSN에 비해 많이 약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 아센시오를 뭐 약간 폴스 9처럼 쓰고 올모를 왼쪽 윙에 썼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스페인이 사실상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스페인이 아쉽게 모로코한테 지면서 뭐 탈락을 했다 이러면서 엔리케 과연 이 PSG 행이 맞는 걸까라는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스페인 스쿼드를 보면 이 윗선 라인이 사실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습니다. 아센시오도 이번에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같이 했지만 PSG를 벌써 오게 되었지만 아센시오도 사실상 공격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선수는 조금 더 윙어 역할의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올모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월드컵 때서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좋은 성적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엔리케가 PSG를 오게 된다면 쓸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돈나루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베르나트가 저는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는 현재 미네네 이제 김민재가 가면서 리카가 사실상 떠나서 PSG로 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리카를 왼발잡이 리카를 이쪽에 쓸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에는 마르키뇨스 이 선수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백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오른쪽 백 중 한 명인 하키미를 기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스케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요 자리에서 뛰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굉장히 중요해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베라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루이스라는 선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 중 한 명이 이 자리를 역할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우가르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어울리는 우가르테를 이 자리에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우가르테를 여기에 쓰고 베라티를 오히려 약간 라키티치
혹은 페드리가 맡았던 역할을 베라티에게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른쪽 자리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강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뭐 네이마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공격수 지역에 음바페, 그 다음에 오른쪽 윙에 아센시오가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나 이강인을 이 자리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강인을 저는 이 자리에 넣고 베라티를 이 오른쪽 자리에 넣을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이마르가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면서 넘버 10 역할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왼쪽 라인이 비게 되고 이강인이 벌려서 나가면서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한테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이런 장면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틀어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네이마르를 오히려 이 자리에 두면서 네이마르가 공격적인 10번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이강인을 왼쪽 윙에 보내거나 아니면 음바페를 이 왼쪽 윙에 보내고 오히려 아센시오 같은 선수를 여러분들 폴스9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썼던 것처럼 아센시오를 공격수 폴스9으로 쓰면서 이강인을 오히려 오른쪽 윙으로 보내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해리케인도 뭐 PSG와 링크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엔리케라면 해리케인 입장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딸 수 있고 챔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해리케인이 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 해리케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엔리케의 무브먼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리케가 일단 PSG에 가게 된다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공 점유 축구를 하면서 은근히 공격을 나갈 때는 빠르게 다이렉트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네이마르라든가 음바페가 사실상 지금 뭐 떠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이마르는 엔리케와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트래블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네이마르의 이 정신적인 부분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음바페가 지금 뭐 겨울까지만 뛰고 나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엔리케라는 감독이 오게 된다면 훈련을 같이 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음바페가 엔리케와 함께하는 게 즐겁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사실상 음바페 입장에서도 굳이 나갈 이유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리케의 영입은 음바페의 재계약에도 한 단계 더 부스트를 남겨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해리케인이 오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왠지 홀로 무아니 혹은 오시멘을 노리면서 이 PSG 스쿼드를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가대표 경기도 오늘 이제 있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 엔리케 감독의 선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스페인 출신인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나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월드컵 때 스쿼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비라든가 페드리 이런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할 줄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의 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강인이 만약에 이 미드필드 지역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이강인이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물론 드리블을 할 땐 하지만 조금 더 원터치 패스라든가 투터치 패스를 하면서 연계 플레이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을 뛰면서 본인이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면서 탈압박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본인이 공을 가지고 캐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이강인 선수가 어떤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팀이었고, 이번 국가대표 오른쪽 윙을 뛰면서도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자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허나 이런 빅클럽 PSG는 정말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PSG에 간다는 건 벌써부터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드리블러가 있는 상황에서 베라티도 볼 소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팀에 가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패스 중심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드리블을 해야 할 때만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엔리케 감독의 PSG 행은 정말 이강인 선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 정말 국뽕이 차오르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런 명장에게 또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다 우리나라의 유산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한테 배운 거, 콘테한테 배운 거, 그 다음에 김민재가 스팔레티한테 배운 거, 지금 이강인 선수가 가게 돼가지고 엔리케한테 배우게 된다라면 사실 나중에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고 뭐 지도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구단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한국 축구를 위한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명장 감독과 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엔리케의 조합 매우 기대가 된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들 또다시 8시에 엘살바도르 경기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